안녕하세요. 리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시간에서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산출되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결과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절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척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본 동영상 및 자료는 교육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라는 것은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세율은요, 6에서 45%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소득세율 표입니다. 이 세율이요, 제일 적은 것은 6%고, 제일 많은 것은 45%입니다. 45%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10억 초과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45%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6%는요,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6%를 적용받습니다. 복잡한 것도 같은데요. 직접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쉽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먼저 해 볼게요. 가정. 연봉 1억 3천만 원의 직장인이라고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요, 연말정산할 때 보면 이것저것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과세표준, 이 소득세율 표를 보면요,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인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서 최종적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일단 공제 없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1억 3천만 원이 곧 과세 표준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1억 3천만 원을 이 표에서 찾아보시면요. 여기는 8,800만 원 이하 아니죠? 여기는 1억 5천만 원 이하 여기네요.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세율이 35%, 누진공제는 1,544만 원.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세는요, 방금 1억 3천만 원에다가 3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544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3,006만 원이 나오고요. 이것은 순수한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요, 이 소득세에다가 보통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플러스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지방세는 약 300만 원.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총 세금은 대략 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득세가 계산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요. 이 공제라는 것 크게 보시면요,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을 깎아준다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금융기관의 상품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고 하고요. 어떤 것들은 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구별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가정했던 연봉 1억 3천만 원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말 정산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은 보통 이러한 항목들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그 다음에 보험료, 주택자금 썼던 것들, 신용카드 사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로 적용이 받고요. 반면에 세액공제라는 것은요. 의료비,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받는 세액공제들, 그 다음에 기부금 냈던 것들, 이런 것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1억 3천의 연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간 소득공제로 받게 된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서 총 금액은 2,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득공제를 반영해서 연봉에서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총 소득 금액 1억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소득공제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 1억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죠. 그러면은 이 과세 표준 갖고 소득세를 구하면 됩니다. 1억 500만 원이거든요. 1억 500만 원은 세율이 아까 표에 보시면 35%고 누진공제가 1,5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소득세는요 2,131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세액공제 받는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세액공제 항목은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득세가 이렇게 2,131만 원 나왔어요. 여기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1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요 2,131만 원에서 여기서 160만 원을 깎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1,97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71만 원은 이 사람의 소득세가 되고요. 실제로 총 납부하는 금액은 이 산출세액, 이 소득세액에 또 10%를 플러스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척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것도. 분리과세, 그리고 합산과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어떤 배당금을 받는다거나 연금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과세 되는 겁니다. 혹은 합산과세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이것은 세액공제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입니다. 자, 위에 분리과세를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년 동안요. 그리고 B라는 일을 해서 또 200만 원을 벌었고 C라는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소득 A, B, C가 모두 분리과세되는 항목이다 그러면요. 각각 세금을 냅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 C라는 소득 300만 원에 대해서 또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그렇지만 합산과세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 똑같은 사람입니다. 소득 A가 100만 원, 소득 B가 200, 또 이 세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합산과세로 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소득 B가 아니라 총소득이 되겠습니다. 총소득 60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총소득입니다. 총소득 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분리과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A 3천만 원, 소득 B 6천만 원. 이 두 개의 소득은 각각 계산되는 분리과세되는 항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소득 A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 A 3천만 원에 대해서 15% 126만 원 공제 계산하면요. 세금이 3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 B에 대해서 또 세금을 계산하면은 86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 납부하는 세금은 이 두 가지의 세금을 합쳐서 1,188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득 A와 소득 B가 합산과세 되는 것이다. 그러면요. 소득 A 3천만 원, 소득 B 6천만 원. 이 두 가지 소득이 합쳐져서 총소득 9천만 원으로 됩니다. 9천만 원은요. 세율이 35%가 됩니다. 껑충 뛰죠. 아까 3천만 원은 세율 15%였고 6천만 원은 세율 24%였습니다. 그렇지만 9천만 원은 세율이 35%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가 1,54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은요. 계산하면 1,60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 분리과세가 될 때와 합산과세가 될 때
총 내야 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분리과세냐 합산과세냐 이것도 무척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산과세라는 것을 봤는데요. 합산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라는 것들. 이것들은요, 모두 합쳐져서 합산과세가 됩니다. 합산소득은, 사업소득은 어떤 사업을 통한, 대부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그런 사업소득들이 되고요. 금융소득들은 이자를 받은 것들,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은 것, 이것이 금융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요, 말 그대로 연금으로 받았던 소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근로소득은요, 어떤 근로를 해서, 일을 해서 받은 급여 형태로 받은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무척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로또 당첨이 되었다. 혹은 어떤 부동산 계약했을 때 위약금을 받았다. 어디 나가서 잠시 강의를 했는데 강의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득들은요, 모두 합산이 돼서 과세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들은 모두 합쳐서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소득들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득세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합산과세, 분리과세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체적인 흐름과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